사실 저는 작년에 상가 분양 계약하면서 계약금 1억 냈고 후에 6억 정도 중도금까지 납부했어요. 근데 최근 시행사가 홍보한 내용하고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홍보문에 강남 산업단지와 연계돼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공사가 거의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상담 신청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제 정보 공유 차원에서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상가 분양계 해제 취소 관련해서 상담 오신 분들이죠. 오시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두 분이 각각 다른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각각 어떤 상황이신지 설명해 주실래요? 네, 저는 지금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고 이 친구는 지금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예요. 그러면 한 분씩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왼쪽 분부터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상가 분양 계약을 하고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지금 취소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금리가 지금 워낙 높기도 하고 분양 당시에 이제 생각했던 수익성보다 좀 많이 낮아지기도 했고, 근데 지금 또 제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상황도 좀 어려워져서 지금 상태에서는 좀 많이 무리인 것 같아서요. 근데 시행사에 문의하니까 이미 계약금까지 냈으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진짜로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좀 답답해서 왔어요. 만약에 시행사, 신탁사 측의 잘못, 그러니까 귀책 사유가 있다면 분양 계약을 해지 취소하고 내가 냈던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시행사, 신탁사 측의 잘못이 없다면 단순 변심에 의한 해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의 565조에 해약금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실행에 착수에 이르기 전에 계약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상대방의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에 내가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시행사, 신탁사의 잘못이 있으면 계약 해지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없으면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계약서가 작성이 되면 원칙이 계약서상에 기재된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중도금과 잔금을 계속해서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계약서 내용을 벗어나고 싶으시면 계약금 해제라고 하는 것으로 통보를 하고 도달이 되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 해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계약금만 포기하면 어쨌든 계약은 제가 원하는 대로 깰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해야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내용 증명으로 정식으로 통보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보통 전화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전화로 하면 전화를 받는 사람이 누군지도 알 수가 없고 제대로 통보를 한 것으로 입증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제일 좋아요. 내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 해제 조항에 따라서 이 분양 계약을 해제하겠다,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시행사와 신탁사에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되고요. 도달이 되면 저희는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내두시면 상대방이 나중에 계약상 의무를 이행을 하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보낸 내용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대응을 해 나가면 되거든요. 만약에 시행사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반송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내용 증명을 많이 보내봤는데요. 신탁사의 경우에는 내용 증명을 안 받는 경우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거의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행사의 경우에는 소규모 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러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시행사의 대표이사의 집에 보내거나 아니면 신탁사가 받기 때문에 신탁사가 시행사에 다 전달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시행사에서 연락이 와서 뭐 협의를 하거나 이런 해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십니다. 내용 증명으로 통보하면 저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어버릴 수 있는 거죠? 손해를 보더라도 더 이상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큽니다.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내용 증명이 도달하면 그 시점으로부터 분양 계약의 해제 취소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님의 경우에는 계약이 이미 무효가 됐으니 중도금과 잔금을 낼 의무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추후에 시행사, 신탁사 측에서 뭐 분양 계약을 이행을 하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내용 증명을 근거로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행사, 신탁사와 협의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시행사, 신탁사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치를 하려면 시행사 측도 계약을 해제해야 몰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중도금, 잔금을 구해오면 언제든지 이 등기를 쳐야 되는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계약금을 몰치하려면 저희한테 해지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합의 해지를 많이 이끌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사, 신탁사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내용 증명을 보낸 이후에 이런 협의를 하는 과정을 저희가 대신 해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내용 증명 보내는 것이나 내용 증명 이후에 분양 계약을 합의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의뢰를 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는 소송 전 협의 과정을 좀 도움을 받고 싶거든요. 이 친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어떤 상이실까요? 네, 변호사님, 저는 친구랑 다른 현장이에요. 저는 계약금하고 중도금까지 다 납부된 상태거든요. 저는 계약 해제 취소를 하고 싶은데 돈은 모두 돌려받고 싶어요. 사실 저는 작년에 상가 분양 계약하면서 계약금 1억 냈고 후에 6억 정도 중도금까지 납부했어요. 근데 최근 시행사가 홍보한 내용하고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홍보문에 강남 산업단지와 연계돼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공사가 거의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계약 당시 중요한 상황이 틀어졌다고 생각해요. 사업 환경도 악화돼서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데 이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제가 친구 소개해서 왔는데 저만큼 심각한 것 같거든요. 상담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보다 좀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까지 다 들어가는 상황이시고 그리고 모두 돌려받기 원하시는 상황이시라서 지금 더 상황이 좀 안 좋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꼼꼼히 살펴볼게요. 만약에 시행사 신탁사 측의 잘못, 규칙 사유가 있다면 분양계약을 해제 취소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처음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실 때 강남의 산업단지와 이제 뭐 연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홍보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런 건 작정하고 저희 을 속였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기망에 의한 취소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분양 대행사 직원의 말을 듣고 착오에 빠져서 만약에 계약을 하셨다면 또 착오에 의한 취소도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한다면 분양 계약을 뭐 취소하고 저희가 냈던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거래상의 중요한 내용에 있어서 만약에 기망 행위를 하거나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를 신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계약을 취소하고 있는 판례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이용하면 저희가 분양계약을 해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 경우 말고 기망이나 착오로 취소되는 경우는 어떤 게 있나요? 계약 당시에 홍보했던 내용이 그 계약상 중요한 내용으로 편입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만약에 계약상 중요한 내용으로 보고 편입될 정도의 사유라면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다거나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유명한 그 기업들 상가가 들어올 것이 입점 확정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상가의 뭐 높이, 구조, 면적 등이 실제 시공이 우리한테 그 홍보했던 것과 다르게 지어지거나 높이가 다르다거나 그런 경우거든요. 실제로는 높이가 뭐 한 5m 정도 된다고 했는데 시공된 것이 3m 불과하다면 기망 얘기를 한 것이고요. 실제 저희가 그런 높이가 잘못 시공된 부분을 주장을 해서 승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내부에 뭐 방음벽이라든지 뭐 소화전이 있다든지 뭐 큰 기둥이 있다든지 도저히 상가를 상업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위치와 부분에 기둥이 크게 있다면 그 내부 구조를 활용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이런 경우면 나중에 저희가 상가를 매도할 때도 큰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설명하지 않았거나 착오를 일으켰다면 사기에 의한 취소, 착오에 의한 취소를 주장을 해서 승소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해제도 있고 취소도 있던데 해제 사유들은 취소하고는 다른 사유들인가요? 네, 다릅니다. 그 해제는 취소하고 다르고요. 해제 사유는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갖고 오신 계약서를 보시면 여기 해제 조항이 있는데요. 이 해제 조항을 보시면 이제 입점 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해서 입주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입점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초과된 경우에 약정으로 저희는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이제 계약했던 내용과 다르게 시공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너무 지체가 되거나 아니면 이행이 불가능한 사항처럼 시공이 됐다거나 그러면 이행 불능, 뭐 이행 지체, 이행 거절로 인한 해제를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특별법상 규정된 내용으로 해제할 수 있거든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법률에 따르면 과태료를 받았다든지 시정명령을 받았다든지 벌금형 이상의 선고가 된 경우에는 약정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으로도 해제를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있네요. 저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결국에는 시행사가 잘못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근데 그럴 만한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할지도 걱정이에요. 네, 증거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요. 분양 계약 당시에 만약에 받으셨던 광고지나 홍보지가 있으면 그게 증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분양 계약 당시에 뭐 촬영했던 뭐 사진이나 뭐 문자, 카톡, 녹취 파일 이런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확보해야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인터넷상에 서치를 해보면 또 의외로 많이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다 저희가 서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건분법 위반 자료들은 이렇게 지자체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회신을 받아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법원을 통해서 뭐 사실조회나 뭐 문서 제출 명령을 통해서 저희가 받아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도 저희가 만약에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면 다 신청을 해서 확보를 할 겁니다. 만약에 건분법 혐의가 있는 점들은 반드시 또 형사 고발이나 진정을 넣어야 되거든요. 과태료가 나오거나 시정명령이 내려지거나 이제 벌금에
5년 이상의 형사처벌이 돼야 우리가 약정 해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형사고발도 해야 됩니다. 소송을 바로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변호사님 영상 보니까 소송 전협이라는 것도 있던데 그걸로는 안 될까요? 같은 경우는 계약금과 중도금이 모두 들어간 상황이잖아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소송을 바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입주 기간 이후에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도 이제 수분양자 보고 직접 내라고 하거든요. 그때 되게 부담이 커져요. 이제 거의 매달 300만 원 가량의 이자를 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도금 만기도 다가와요. 중도금 만기가 다가오면 만기도 어차피 원금을 못 갚거나 안 갚는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연체 등록이 되면서 신용하락 카드 정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연체 등록 신용하락 카드 정지가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해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면 이제 채무 부존재 소송이라고 하는 걸 제기해서 반드시 중도금 대출 은행에 도달시켜야 되거든요. 중도금 대출 은행의 채무 부존재 소송의 소장이 도달이 되면 법률상 연체 등록, 신용하락 카드 정지를 못 시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제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같은 경우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돌려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협의로 끝나기는 쉽지 않고 그리고 연체 등록, 신용하락 카드 정지 문제도 같이 있기 때문에 바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근데 제가 직장 때문에 신용에 문제 생기면 절대 안 되거든요. 바로 소송 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주신 자료들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소장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특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체 등록, 신용하락 카드 정지가 되면 절대 안 되시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서 신용에 문제 없이 소송을 진행해서 계약금, 중도금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세요.